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당마다 텔레비전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당의 어떤 토론을 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분의 고민 없어지도록 각 정당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그중에 알짜를 모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어제로 5번째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4명의 대선 주자들, 상대 후보에 대해서 거침없는 공세를 펼치며 그야말로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당, 맞으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권력을 나눠주면서 타협하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민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저를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미움으로 바로 환치시켜서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공격이다 생각을 드리고. 우리 안 후보님,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지금 대연정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 누가 했습니까? 숫자 부족해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힘을 정치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365일 광화문 나와서 지금 시위해달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네. 광화문의 촛불 광장에는 여야, 영남, 호남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90%가 참여한 시위입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연합정부를 구성해보자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는 사회자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토론 대연정으로 또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시작도 대연정으로 시작하고 끝도 대연정으로 났다. 지금까지 5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좀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 대선 토론은 결국은 연정으로 시작해서 연정으로 끝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 프레임 자체가 지금 정권 교체, 적폐 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 대연정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가 저걸 이제 뒤에 와서 물을 생각도 없고 끊임없이 지금 그걸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 토론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1대3 싸움이에요.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1등인 문재인 후보를 댕상으로 2, 3, 4등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2등을 달리고 있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 대 나머지 3명, 그렇게 해서 1대3의 싸움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저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연정 문제를 놓고서 안희정 지사와 다른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불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불리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는 안희정 지사가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30몇 명의 검사들과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30몇 명 대 1 하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오히려 본인이 발언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주목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아다시피 또 연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패권하고 상대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꺼내서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에 맞대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적폐 청산 관련해 가지고 형식상의 연정 못지않게 문재인 후보 진영은 세력 구성으로 봐서는 오히려 적폐 세력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논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원희대 기자가 지적한 대로 대연정 자체만 화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이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대연정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대연정론이 어떤 것인지, 왜 다른 후보들은 공격하는 것인지 다들 알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박상원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상적으로는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들 선진화법이라는 장치론인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 정신에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김종인 대표류의 빅텐트도 존재합니다. 빅텐트라는 내용이 뭡니까? 협치, 개헌, 대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에서 질문하실 때 누가 유리합니까 했는데 누가 불리합니까는 민주당 바깥에 있는 제 세력이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 후보 가운데 정권교체라는 흐름은 문재인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개헌 빅텐트, 협치를 위한 빅텐트, 대연정은 안희정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식당에서는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는 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이 짬뽕, 이른바 대연정 협치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있는 제2후보의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대연정을 둘러싼 민주당 후보 간의 토론이 격렬해질수록 그 밖에 실제 대연정을 메인 메뉴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다른 후보는 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텐트론도 주춤하는 것이고 개헌 논의도 주춤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선이 50일 가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장 대연정을 가지고 안희정 지사를 양쪽에서 협공하는 듯이 보이나 민주당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화장실 가서 웃어야 될 정도로 정권교체, 대연정, 양손에 떡을 진 형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조금 그렇게 맞지 않은 것이 안희정 지사가 지금 20%대를 회복됐다고 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그 동력은 이제 대연정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 지금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 대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문재인 대 안희정의 그 비율이 크게 보면 한 7대3에서 6대4 정도로 지금 여전히 열세를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뭐 대연정 이런 이 화두로 인해서 지금 이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맞는 거는 같은데 경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은 저는 안희정 지사가 재미 본다라는 생각은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저기 대연정 문제가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연정 문제는 여기서 이쯤 정리를 하고요. 이 대연정 얘기 자꾸 하면은 코미디언 배현정 씨가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연정으로 공격받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 합류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뭐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세에 가세를 했죠. 가장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미 정당의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의 등장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과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국정원,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을 마치 사유물처럼 부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 확실하게 개혁해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 패단 저는 거의 그냥 방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 캠프에 합류한 수많은 인사들 엄격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기득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합류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지적,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세요? 충분히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이게 개별적으로 대규모 사조직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요? 특히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그 정도니까 일반 다른 정치적인 외곽 조직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적폐청산을 문재인 후보 진영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력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시장이 지적했다시피 기득권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을 많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모순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물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바다를 향해서 가다 보다 보면 이런저런 작은 물도 같이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폐청산 오히려 대연정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캠프에 많은 사람을 또 다양하게 끌어들이는 건 충돌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관성과 이후에 집권했을 때는 검증하고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좀 우려가 될 만합니다. 지지했던 부분과 나중에 낙하산 등을 포함한 인사청은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조금 전 그 대답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전혀 모르는 뭐 일반 국민 같으면 뭐 대통령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패권은 없다는 얘기인데 역대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97년, 2000년 보수 진영에는 뼈 아프지만 대세로운 이회창 대선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회창의 당이 거의 사당화돼 있었습니다. 싱크탱크가 1000명이다. 1000명은 보통 우리가 뭐 대규모 집회를 할 때 1000명 정도 나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 옆에서 1000명 정도의 똑똑하신 분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들은 다양한 예들이 있는 것이죠. 예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당을 뛰어넘는 당 밖의 당, 그다음에 후보 한 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는 지적은 온당한 지적인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뭐 좀 그 대답은 좀 애들한 대답인데 친노 패권이라는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문재인 대표에서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저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토론회 하던 도중에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다른 주자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특전사 시절 받은 표창장 이것을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아서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낙하산을 직접 타보셨죠? 예, 원래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네. 이제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네, 네. 적진으로 네.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이제 강화 훈련을 하는데 네. 산악에서 강화할 때 입는 네. 이 산악 강화 복장입니다. 이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12 군사 반란 때 그 반란군 막다가 총 맞아서 창군인 초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으로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공수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님 사진 보겠습니다. 버리셔버려야지. 그거 네. 가지고 계세요? 자, 보실까요? 최성 고양시장이 그거 버리셔야지 그걸 갖고 계십니까 하면서 토론회 현장에서는 웃음이 일긴 했는데 토론회 끝나고 나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펼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회 자체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그거 버리지 뭘 그거 갖고 있냐 그랬는데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거죠. 그 양쪽 캠프,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에서는 바로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왔잖아요. 이게 안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하는 거고 전두환 표창 받은 것까지 지금 자랑하는 거냐 이런 식의 좀 논평이 나왔잖아요. 논평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광주 갔잖아요. 광주에 가서 그 어머니들한테 아주 호되게 지금 질타당하고 꾸지람 당했거든요. 송영길 시장 옆에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라고 막 온갖 말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 때문에 지금 자식 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전두환 표창을 자랑하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과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표창 받았다는 시점은 78년이고 78년에 전역했잖아요. 광주 사태는 80년이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앞뒤 문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지금 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 발언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자 진영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짜뉴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는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박수현 안희정 충남지사 측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가짜뉴스 사례집을 배포하면서 전두환 표창장이 마치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런데 정작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캠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젯밤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의 권혁기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일제히 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지난 1월쯤
SNS상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 기사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왜곡,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짜 뉴스로 분류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창장을 받은 그 사유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냐 아니면은 특정사에서 뭐 일을 잘해서 받은 표창이냐 이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명을 저 정도 했다면 아마 내용상으로 원래 가짜뉴스라고 나왔을 때 명쾌하게 5.18 진압한 이후로 공을 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받은 걸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시켜서 봤을 때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했고 표창장 받은 것 자체에 대한 가짜 뉴스 사례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박영선 의원 등의 비판 그런 맥락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은 저는 왜 그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문재인 후보가 했을까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가끔 다른 맥락에서 과거 NLL 뭐 대화력 논란이라든가 송민순 장관 뭐 자서전 회고록 관련 얘기라든가 성완종 씨 사명 관련 얘기라든가 좀 맥락이 안 맞는 대답을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상황 판단이라든가 시점에 관한 이런 정무적인 좀 문제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를 문재인 후보가 남겨놓고 있어서 그 점에서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맥락이 좀 안 맞죠. 뭐, 78년도 제대를 했는데 80년 광주항쟁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가 없는데, 아까 뭐, 김한홍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그러니까 일반 병이 사단장이나 여단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보상휴가 가고. 사병들이 사단장 표창 받고 보상휴가 가는 것이야말로 군인들이 꿈 아니겠습니까? 뭐 그 얘기인데 굳이 전두환 야권에서 금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얘기를 굳이 꺼낼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깜박깜박하는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올라간다면 정말 시간 무제한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제 상대 후보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제1위 후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순발력 테스트가 아니고, 이 맥락 없이 자꾸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문재인 대표도 향후 치열한 어떤 그 검증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다른 정당의 일이긴 한데도 국민의당에서도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표창장이라고 흔들어서 애국 보수 코스프레라도 할 생각인가 본데 그렇다고 안보 무능이 사라지지 않는다. 야권 정치인으로 금기를 어긴 문재인 전 대표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기 전에 이 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주자들의 비판의 강도, 비난의 강도가 너무 센 것 같다며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뭐 경선 때문에 경쟁하는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그 발언을 조금 악의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조금 심하다 생각이 들고 제 평생을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그리고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좀 모욕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겨냥해서 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걸음 빼는 듯 한데 결과적으로 다 듣고 나면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 애국심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래의 취지와 문재인 후보의 진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해하거나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당원들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당원들을 설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병 주고 약 주고죠. 속 상하죠. 전체적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나보고 안보 불안의 후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수부대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훈련을 잘해서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다 보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제 전두환 표창까지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그랬던 것인데 그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딱 규정했던 이유는 이게 마치 80년대 그 광주 사태 무슨 공원처럼 돼 있다는 이거는 이제 악의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저 박수는 나왔지만 지금 광주
분위기는 그렇게 지금 저 당원 지지자들처럼 박수만 치고 아 맞습니다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칼날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27일 광주 호남 경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저런 것을 내가 이거 악의적인 지금 이런 그 공격에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광주 민심이나 전체적인 당원들의 반응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싸늘한 반응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진압과 관련해서 표창을 받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해명인데 어쨌든 다른 주자 진영에서는 전두환 여단장 시절이긴 해도 전두환 씨로부터 표창을 받은 거를 굳이 자랑했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느냐 지금 원일이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모든 주자들이 광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말 25, 26일에 ARS 여론조사 실시되고요. 27일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호남 민심 앞두고 이게 다른 주자 진영에서는 호재다.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오늘 부산 선대위 발족식에서 또 부산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부산 선대위. 예, 선대위 위원장이 부산 정권론을 또 꺼내가지고요. 마침 호남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요한 시기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결국은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제기돼 상상 가서 광주 선언이니 광주 포럼이니 이런 게 했었는데 전환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권 교체에 대한 뭔가 희망 때문에 선두를 달려갔었는데 지금 뭔가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가서는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 어제 토론 발언에다가 부산 선대위 발족식 발언에서 또 부산 정권론 들고 나와서 좀 애매한 입장인데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박상원 박사는 호남 경선 앞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놓고.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나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일종의 이쪽으로 좀 쏠리는데 호남 민심이 참여정부 때의 경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처럼 90몇 프로가 열렬히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대한부재 속에서 민주당 경선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호남 민심이 아니겠냐.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지지를 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내가 내 품속에 있는 집토끼란 개념에서 문재인 대표가 접근했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정권은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과연 우리 호남의 정서를 흔쾌히 대변해 주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아주 뿌리 깊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주자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토론회 이제 3차례 남았다고 하네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토론회 그 열기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고요.